지난 시간에 이어서 8단원 C단계 저희 평소대로 푸는 것처럼 미리 번호 체크해 놓고 같이 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898번, 900번, 901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03번, 904번, 907번, 그 다음에 911번, 913번, 914번, 915번까지. 자, 한 번에 다 풀지 마시고요. 한 페이지씩 먼저 풀어보고 다 푸셨으면은 저랑 같이 풀이 보는 거, 노트 한쪽에 자기의 풀이 써 있어야 되고요. 반대쪽에는 저랑 같이 푼 풀이가 써 있어야 됩니다. 네, 먼저 정지해서 다 푸신 다음에 한 페이지씩 푸신 다음에 같이 볼게요. 89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주어진 방정식이 아직 2차 방정식인지 몰라요. 왜?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의 조건은,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는을 기준으로 한쪽을 다 넘겼을 때 그 한쪽이 2차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2차항의 개수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쓸 겁니다.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a라는 왼쪽의 2차항의 개수에서 오른쪽 우변의 2차항 개수 5를 넘어왔을 때 그 값이 0이 되면은 안 되겠죠. 이게 바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에 대한 조건일 텐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줬더니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5를 곱한 게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참고로 그동안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5를 곱해서 그게 0이다라는 방정식은, 이거의 a에 대한 해를 구했을 때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5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를 구한 이유는 두 식이 곱해서 0이 되려면은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0이고 하나는 0이 아니어도 곱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또는 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꼭 동시에 0, 0 곱해야만 0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해야 되는 둘이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방정식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0이고 하나가 0이 아니면 곱했을 때 0이 돼버려요. 오케이? 둘 다 곱해서 0이 안 되려면은 둘 다 0이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 다 0이 아니어야만 0이 아닌 수가 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포함되면은 값이 0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는 자연스럽게 뒤에만 같지 않다라고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1도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a-5도 0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리고를 지금 보기를 봤더니 이고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꿔보면서 간단하게 쓸게요.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은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 플러스 1 넘겨서 생각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고 a가 또 5가 되면은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보기는 4번에 있겠네요. 딱 봐도 헷갈리라고 3번 주어진 거예요. 이거 또는일까 이고일까 너 생각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0이다를 풀었을 때는 또는이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둘 중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0이면 된다는 거고요. 둘이 곱했을 때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정확히 둘 다 0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풀어본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900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900번은요, 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확률을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일단 꼭 해줘야 되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요 6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총 36가지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그 36가지 중에 총 몇 가지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관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은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는 했겠죠. 그랬을 때 주어진 방정식에 해가 된다는 것은 2 또는 5가 된다는 건데, x는 2,
또는 x는 5가 되겠죠. 근데 그 x라는 게 뭐냐? 여기서 앞에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가 라고 돼 있네요. 두 수의 차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두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족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 주사위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주사위 두 숫자의 차가 5인 경우를 찾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인데 차가 2인 경우는요, 순서상으로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를 순서상으로 첫 번째 괄호 안에 두 번째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 숫자가 1이 나왔을 때 두 숫자의 차가 2가 되려면은 1,3 순서상 하나 찾을 수 있겠죠. 또 2,4 두 칸씩 차이 나게 3,4 바로 5 말고 4,5 그 다음에 4,6 까지밖에 안 되죠. 5, 하면은 7이 돼야 되는데 7은 주사위 눈이 아니니까요.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괜찮죠. 첫 번째 주사위가 3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1 나온 경우 각각 자리 바꿔서 경우의 수를 더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3,5 4,6이었죠. 그러면 다시 바꿔서 5,3 그 다음에 6,4 쓸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주사위 두 눈의 수가 차가 2인 경우를 8가지를 찾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차가 5인 경우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1 나왔을 때 차가 5이려면은 1,6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자리를 바꾼 첫 번째가 6 나오고 1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가 2인 경우는 총 몇 가지? 8가지가 나왔고 차가 5인 경우는 2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총 합해주면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8가지 더하기 2가지 총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오케이?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요,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까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분수꼴로 써주면은 36분의 10 그게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18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정확히 경우의 수 x가 2라는 건데 이 x라는 거 문제 다시 읽어보면은 주사위에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예요. 이걸 바로 x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네, 정리할게요. 901번도 볼게요. 901번은 조금 풀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실수 x에 대하여 2차식 fx가 오른쪽에 식이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fx는 그렇다 치고 f 괄호 안에 x 플러스 1 있는데 갑자기 fx는 이거를 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부터 푸셔야 돼요. 이 2차식 fx라는 것부터 2차식이다 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미지수를 두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fx를 2차식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볼까 했더니 힌트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어디? f0이 2다. 이 말은 우리가 fx라는 식을 c라고 미지수를, 만약에 이거는 잠깐만 쓰지 마세요. fx를 c라고 잡았을 때 f0을 넣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는 0을 넣게 되면 a랑 b는 다 사라지고 c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c라는 것 자체가 f0이 되고 그 값이 2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0의 다른 말을 상수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알려줬던 힌트 중에 f0이라는 거가 상수항이 2라는 거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애초에 fx를 처음부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f0이라는 것 자체가 상수항을 의미하므로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f0이라는 거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므로 f0이 2라는 것을 이용해서 fx를 미지수
단 두 개만 잡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fx를 이거라고 놨을 때 그렇다면은 fx 플러스 1은 뭐가 됩니까? 얘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라고 생각해서 식을 다시 써줄게요. a 괄호 열고 x 플러스 1의 제곱 또 b 괄호 열고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라고 씁시다. 이때 주어진 관계식은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뺀 게 이러한 1차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a랑 b를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fx 플러스 1에서 fx를 뺀 식을 그냥 바로 써줍시다. 이거 끌고 와서 ax 조금 풀어줄게요. a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b x 플러스 1 플러스 2에서 fx를 뺐으므로 빼기 ax제곱 빼기 bx 빼기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줬더니 이 상수항 사라지고 ax제곱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bx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만 쓰면은 얘 사라졌죠? 2ax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거는 원래 문제에서 우변에 있던 1차 식이 2x-2예요. 오케이? 이때는 개수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이러한 2차식이 만족한다라는 거는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던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체크해 놓을게요. 이 두 방정식이 같다는 거, 이거를 왼쪽으로 한번 써보면은, 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거예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맞는 등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x 앞에 개수 2네? 그럼 여기 앞에 개수도 2여야겠네? 이렇게 개수 비교하고 또 상수항 마이너스 2네? 얘도 마이너스 2겠네? 개수 비교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왼쪽으로 넘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2ax를 왼쪽으로 넘겼을 때 x의 개수는 괄호 열고 2-2a라고 쓸 수 있어요. 2-2a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이때 얘가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려면은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좌변, 우변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써보면은 얘도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얘도 0이 되어야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어야 하므로 일단 a 값은 찾을 수 있어요. a는 1이란 거 얻을 수 있고 또 a는 1이란 거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0이 되어야 하므로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다 찾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요, 또 fx는 2x 플러스 2다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fx라는 거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우리가 a, b 값을 얻었고 그래서 fx라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위에 거 바라보고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됐던 거고 그랬을 때 풀어야 되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다 라는 식을 풀어야 되므로 왼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5x는 0이다. x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5는 0이다.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5이다 라는 해를 구했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여기까지 쓰는 게 정답.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세 문제 먼저 푸시고 잠깐 정지했다 푼 다음에 다 푸셨으면 같이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2학년 1학기 내용 중에 연립방정식 푸는 내용이 있었어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1차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두 개가 평행해야 된다는 뜻이랑 같았었고요. 연립방정식과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 그럼 얘는 x 앞에 개수만 바라보고 1분의
a-1 그리고 또 y 앞에 개수만 바라봐서 5-2a 분의 1 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앞에 있는 값이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상수값은 달라야 됐습니다. 써볼게요. x 앞에 개수 비교를 해서 1분의 a-1이라는 값하고 5-2a분의 1이라는 값은 같으면서 옆에 있는 상수 그 값은 달라야 됐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해보면은 왼쪽 등식 둘이 곱하면 될 테니까 a-1 그 다음에 5-2a가 곱해서 1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전개를 조금 잠깐 해줄게요. 전개해보면은 a에 대해서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그 다음에 2a, 5a, 그럼 7a 마이너스 5는 1 정리해서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인수분해 바로 해주시면은 1, 2, 3 하면은 마이너스 붙어서 a-2, 2a-3은 0이다까지는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랬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a는 2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a는 2분의 3인 경우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a는 2인 경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왼쪽에다가 이거보다는 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모양이 좋으니까 1분의 2 빼기 1은 1분의 1이 돼서 오른쪽에 있던 1분의 1이랑 같아졌죠? 근데 이건 달라야만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게 같았다면은 얘는 뭐가 되냐? 얘는 바로 일치하게 돼가지고 해가 무수히만이 존재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두 번째 경우 a가 2분의 3인 경우는 다시 왼쪽에 대입했을 때 1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1분의 a-1은 그냥 a-1과 같으니까 2분의 3 빼기 1은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1이 아니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수의 값은 같지만 뒤에 있는 개수랑은 달라서 따라서 2번 a는 2분의 3일 때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a는 2분의 3 하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과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니면은 해가 단 한 개 존재할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됐었고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해가 단 한 개 존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개만 달라도 해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904번도 볼게요. 904번은 계속 우리가 C단계 풀 때마다 나오던 규칙성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fn이라는 거를 합차공식 이용해서 바꿨어야죠. 바꿔서 쓰면은 fn이라는 거를 m 플러스 1, n-1분의 n 곱하기 n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거를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앞뒤를.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이걸 또 분리해서 쓰면은 n-1분의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지우는 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앞뒤 바꿔준 거예요. f2부터 999까지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f2 넣으면은 2에서 하나 빼고 분의 2 곱하기 2에서 하나 더해서 3분의 2. 그러면은 옆에 있는 또 곱해서 f3 대입해보면은 분자는 둘 다 3일 거고 분모는 하나 빼서 2, 하나 더해서 4. 또 그냥 바로 땡땡땡 규칙 해볼게요. 마지막 999는 분자는 999 나올 텐데 왼쪽은 하나 빼서 998, 오른쪽은 하나 더해서 1000 되겠죠. 이때 지워지는 거 생각해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것끼리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우면 안되고 2랑 2랑 지워지고 3이랑 3이랑 지워져요. 약분. 그러면 당연히 옆에 붙어있는 것끼리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규칙성으로 다 지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남는 거는 양끝만 남아서요. 계산해주면은 걔는 500분의 999가 되겠다. 2랑 1000만 약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요,
이게 A라고 한 거죠, 지금. 이걸 A라고 했을 때 대입해 봅시다.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한 식은 500 약분되고 999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98은 0이 되겠네요.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1999 하고 1998 하시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될 테니까 위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 999x 플러스 998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이것의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999분의 998이 되겠죠. 답은 보기 중에 있는 거는 1밖에 없어요. 오케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수는 없으니까 답은 1번, 답은 1, 3번이겠죠? 인수분해 하는 것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907번도 풀어보셨나요? 중근을 가질 때 라는 말은 바꿔야죠.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 한쪽 0으로 만들어줬을 때 2차 방정식이 무슨 식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언제?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질 경우가 그 식이 완전 제곱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이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1차항의 개수를 절반 나눠준 다음에 그걸 전체 제곱한 게 a, b가 돼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근데 그걸 어차피 제곱할 거긴 한데 그게 상수항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왼쪽과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질 테니까 4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ab가 되어야 된다. 그럼 정리해 줄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가 되어야 된다. 왼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되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는 0이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얘가 바로 a-b의 제곱 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얘는 이유가 뭡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꼭 이걸 전개해서 다시 완전 제곱식 합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개념 정확히 이유 설명만 하면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였어요? 관계식을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a-b의 제곱이 0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 a-b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a-b가 0이어야 한다. 관계식 찾으면 되겠습니다. 위에 살펴보시면 1번에 있네요. 답. 오케이? 제곱이 0이려면은 어차피 여기 안에가 정확히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푸는 거였습니다. 넘길게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간 충분히 한 문제당 시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풀이 보겠습니다. 네 문제 먼저 푸세요. 네, 다 푸셨으면은 91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차 함수 내용 나오네요. 1차 함수 우리 2학년 1학기 내용이었죠.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점 n-1,m을 지난다. 그러면은 함수가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는 x 대신에 x좌표 y 대신에 y좌표 각각 집어넣을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은 식만 한번 써볼게요. m은 m 괄호 열고 m-1 마이너스 2m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고 오른쪽 계산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왼쪽에 있는 m도 오른쪽 넘어올게요.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옵니다. 인수분해까지 할게요. m 플러스 1, m 마이너스 5는 0이 나와서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 또는 m은 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두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얘가 1사분면은 지나지 않아야 된다. 그럼 잠깐 사분면 한번 그려볼게요. 사분면 그렸을 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은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1, 4분면은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2, 3, 4,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항상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울기가 증가하는 기울기의 값이 0보다 큰 직선은 무조건 어떻게 그리든 이 1, 4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죠. y는 mx-2n 플러스 5라는 이 1참수식에서 이 m에 대한 역할이 바로 기울기였다. 오케이? 근데 기울기가 제1사분면 지나지 않으려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그 m값의 후보가 아까 찾았던 마이너스 1 또는 5였잖아요. 둘 중에 기울기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골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문제 913번 보겠습니다. 얘는 꺾은 괄호 x가 약수의 개수를 나타낸대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떻게 바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의 값의 제곱 그리고 그 값 빼기 2는 0이라는 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바라보고요. 그대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꺾은 x 플러스 1 괄호 또 꺾은 x 마이너스 2 괄호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가 되어서요. 결과가 나옵니다. 꺾은 괄호가 마이너스 1 또는 꺾은 괄호가 2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꺾은 괄호의 정확한 정의가 뭐였죠? 약수의 개수였어요. 근데 약수의 개수인데 마이너스 1개라는 말이 되나요? 약수의 개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정수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따라서 꺾은 x가 무조건 2, x의 약수의 개수가 2개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다음 문장 자연수 x의 값 중에서 5 이하인 것, 그러면은 5 이하인 것 중에 동시에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중에 약수가 2개인 거는요, 다시 얘기하면은 1과 자기 자신 소수를 찾는 겁니다. 5까지. 오케이?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는 다시 얘기하면 소수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 3, 5 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소수라는 것까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914번 보겠습니다. 얘는 풀이 과정이 조금 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차곡차곡 적으려고 해보세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거는 아까도 풀었죠. 그래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K를 먼저 구하는 게 괄호 1번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괄호 1번에 대한 풀이는 위에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을 때 플러스 25는 0이다 라고 정리하시고요. 그때 중근을 가지려면은 가운데를 절반 나누고 제곱한 게 오른쪽 25다 라고 쓰면 됐었죠. 그러면은 바로 제곱까지 생각해서 4분의 2k-1의 제곱은 25다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넘겨서 2k-1의 제곱은 10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그랬을 때 풀어줄게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빼기 100은 0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99는 0이 되는데요. 얘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2 그리고 9, 11 나눠보시면요, 22 빼기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22 그리고 18이 돼서 차이값이 4가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 마이너스 4 나오려면은 아래쪽에 마이너스 붙어야겠죠. 그래서 2k 플러스 9와 2k 마이너스 11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그래서 결국 결과는 k는 마이너스 2분의 9 또는 k는 2분의 1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랬을 때 다음 거 봅시다. 이거는 여기가 바로 괄호 1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번 읽어볼게요. m 빼기 n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m, n을 각각 구해야 될까? 일단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누가? 모든 k 두 개가. 오케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k는 2분의 11이 나왔는데 그게 두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근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대입해 볼게요. 어디다 대입한다고? 주어진 방정식에. 주어진 방정식 한 번 더 씁시다. 4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이니까 x 대신에 대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분의 9를 대입하면은 제곱하면은 4분의 9니까 앞에 있는 4랑 약분돼서 9 값이 될 거고,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9 넣었으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9m 될 거고요. 플러스 n은 0이 됩니다. 9는 제곱을 안 했네요. 다시 제곱할 때 4분의 81 될 거고 앞에 있는 4랑 곱해서 여기 앞에 오는 거는 81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는 2분의 11을 대입하면은 얘는 또 4분의 121을 앞에 있는 4랑 곱해질 테니까 121 이번엔 플러스 2분의 11m 플러스 n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때 위의식 아래식을요 아래식에서 위의식 빼줄게요. 그러면은 40 그 다음에 빼줬으니까 2분의 20 되어서 플러스 10m은 0이다 라고 나와서,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m을 다시 대입하면은 n 값이 나오겠죠. m을 위의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4를. 그러면은 81 플러스 18 플러스 n은 0이 되네요.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은 99가 되니까 n은 마이너스 9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2번에서 구해야 됐던 거는 m-n이어서요 마이너스 4 플러스 99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95가 나와야 될 거예요. 되게 과정이 복잡하고 길지만 차근차근 실수 없이, 계산 실수 없어야 되고요. 이렇게 2차 방정식 복잡한 인수분해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니까 이거 나올 때까지 연습해 보시고 다시 차곡차곡 대입해서 결과 여기서는 연립방정식으로 m, n을 각각 구해준 거죠. 이렇게 차곡차곡 풀어봅시다. 나중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았을 때 이 m하고 n을 바로 찾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정석적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것도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15번도 풀겠습니다. 얘는요,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공통인 근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인수분해한 거 바로 한번 써볼게요. 혹시 인수분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인수분해가 되냐?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마이너스 괄호 열고 a-1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값은 1하고 a-1로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때 1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x로 나눴을 때 서로 곱하면은 a-1 그리고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은 1창의 개수가 a-2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x-1 x 플러스 a-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애초에 이거부터 인수분해가 안 됐다면은 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a는 0이다. 이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A, 4 나누면은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야 가운데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x-a, x-4 그것은 0이다 라는 인수분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때 주어진 거는 얘네가 공통인 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얘는 답으로만 쓰면은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에요. 여기서는요 x는 a 또는 x는 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공통근이라는 거야? x는 1하고 오른쪽에서 둘 중에 하나 얘가 x는 1인 경우가 있고요. 또 4가 왼쪽에서 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얘랑 얘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총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 x는 1하고 x는 a가 같은 경우, 즉 a가 1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죠? a가 1이면 공통근 생기는 거 맞잖아요. 그 모든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한번 쓸게요. 뭐인 경우가 있었다? x는 4가 왼쪽에서의 공통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쓰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4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때 a 값은요 줄 바꿔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 a 값을 찾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바로 찾아졌던 거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다? 1도 4도 아닌 얘네끼리 서로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하고 a 값이 같은 경우, 그때 a 값은요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2a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 총 3가지 다 찾았고요. 그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1 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2분의 한 번에 쓰면은 2 빼기 6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3 다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네, C단계는 여기까지 할게요.